박씨 후망자 불보. 제가 지난 편을 업로드하고 전방에 안 거 차 한 그릇 마시는데 옆에 있던 동네 건달행님이 지긋 똘마니들한테 씹은거린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옵니다. 저 호랭이 씹어갈 놈은 지 동네 애양님만 방송하고 우리 동네 동동이는 찬밥 맹근단께. 사실 청재 선생님의 사진으로 보는 장 백년사에는 아직도 장 양반들이 보면 감동할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글 안에도 좀 더 맹글어야 쓰겠다고 생각했는데 동네 건달행님이 울고 싶은 놈 뺨닥지 쎄려준 꼴입니다. 그래서 다시 왔는데 그 삘 가던 단풍이 그새 다 떨어졌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사위 지기자 사, 여위 열기자 용.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얼굴을 꾸민다는 말이 있는데 저 단풍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아름다운 모양을 사진기로 박아주자마자 봄눈 녹대기 속절없이 떨어졌네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홍제의원을 지나 신덕관이 나오고 그 뒤에 읍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흥성의 동문을 거쳐 동산의 삐비전까지 가면서 지난번 못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편 2부에서 껍닥으로 썼던 흥덕정 사진은 전국 국궁대회가 열렸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벚나무 그늘 성벽에 천막을 치고 있는 선수단과 예선전을 벌이고 있는 듯한 사대에 줄지어선 선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대와 관역터를 연결한 도르래를 이용하여 화살을 날랐으며 깔끔하게 아래 살던 머시매들이 깃발을 들고 명중의 여부를 알려주었습니다. 관역의 동그란 원안에 맞추면 관중이요, 관의 관중이요 하면서 소락대기를 지르던 생각이 납니다. 흥덕정은 활도에서 아름답기로 손에 꼽히던 계곡형 활도였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중앙교회 위쪽 남산이고 건너편이 동산입니다. 그 사이에 성의 가장 큰 문인 동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조선의 읍성은 민비가 외놈에게 죽임을 당한 1895년부터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해 전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장흥성은 무너지는데 이때 성 안의 관아 건물과 구시라치들의 집이 불탔으며 성의 남문과 북문 그리고 동문도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벼슬아치는 관청에 나가서 나랏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삐딱하게 부른 말이고 구시라치는 조선시대 때 관청에 딸린 하급 관리를 총칭해 아전이라고 불렀는데 세금을 거두고 관리하는 관리를 지칭하는 구실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아치가 붙어 하급 관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1895년부터 새로 관아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새로 지어진 건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동동리에 있는 수성당 건물이 대표적이며, 일부는 외놈들의 건물을 지으면서 불화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남해리에 있는 천도교 교당입니다. 불화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천도교 교당을 둘러싼 벽은 동문을 해체할 때 나온 걸로 보이는 성벽 돌로 쌓은 것 같습니다. 부춘정 북쪽의 축대도 성문에 쓰던 바위돌인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천도교당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불화된 건물은 평화리 자흥위시 회주사 안에 있는 강당인 백산제입니다. 백산제는 자흥위시 이올량이라는 분이 불화받아 사랑채로 쓰던 것으로 구령리에 있었으나 후에 기증합니다. 지난 편에서 예양소원에 봉안된 목은 이생님이 벽사역 근처에 유배됐다고 했는데, 벽사역은 무엇일까요? 벽사역은 조선의 서남부 해안으로 형성된 역참으로 중요한 교통과 통신 역할을 맡은 곳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벽산이라고 부르다가 조선에 와서 벽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벽사역에서 관리하던 노선을 벽사도라고 하는데, 관리하던 역은 나간의 낙승역, 옛 고흥인 흥양의 양강역, 보성의 가신역과 파청역, 강진의 진원역과 통로역, 그리고 해남의 녹산역과 별진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에 한참을 가다 본께 거시기에 도착했다 라든가 한참 걸렸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 한참은 역참과 역참 사이를 한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강진 진원역에서 자흥 벽사역까지를 한참이라고 합니다. 암행어사의 마패에 그려진 말의 숫자만큼 역참에서 말을 빌릴 수 있으며,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육모방망이를 들고 뛰쳐나오는 병사들은 역참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를 동원한 것입니다. 벽사역은 온도리와 관덕리에 걸쳐 있었는데, 역에 근무하는 인원이 500명이 넘었고, 역에 소속된 역노가 1700여 명, 그리고 역비가 100여 명이었답니다. 노는 남자 노비를, 비는 여자 노비를 말합니다. 한편 강진, 해남 등은 역리가 10명이고 역노비가 20명 내외로 벽사역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도리는 조선 초기에 병접 판서를 했던 원두룡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왔는데, 고려 때 벽산역이었던 이름을 벽사로 바꾸고 영암의 역참을 자흥 벽사도에서 빼는 등 역참을 재정비하러 원도리까지 왔다가 머물다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의 이름 원두룡에서 원두리라고 하다가 원이라는 성씨와 벽사도의 도를 가져와 원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관덕리는 원래 고려 때는 역천으로 불리다가 찰방이 관리하게 되는 시기부터 찰방 소유의 동백나무로 지은 정자가 있어 동백리로 부릅니다. 그러다가 후제 정자의 이름인 관덕정을 따서 관덕리가 됩니다. 여기가 장흥성에 동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왼쪽에 있던 장흥극장은 진적 썩으라버렸고 성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동여관도 없어지고 전화번호가 82번이었던 김사진관도 안 보입니다. 1952년 설립되었다가 1981년 광주은행으로 넘어갔던 조흥은행만 포도시 살아남았네요. 왼쪽 장흥극장에 무대가 있던 곳은 조선 초기 장흥읍성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옥사가 들어서게 되는데 1906년까지 존속합니다. 조선 개국 504년 1895년 벽사역 건물 배치도입니다. 이 지도는 1895년 벽사역 건물 배치도라고 나와 있지만 1894년 12월 초 이전에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장흥성이 무너지던 1894년 12월 5일 벽사역을 먼저 포격과 함께 불태우고 난 뒤 장흥성으로 진격했기 때문입니다. 1895년에는 장흥서초등학교 자리와 벽사역에서 동학운동에 가담했던 수많은 사람이 처형됩니다. 미나리꽝이 피범벅이 돼서 온돌이 미나리를 3년간 못 먹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퉁거운 선을 따라 서쪽으로 개아리를 지나서 성안으로 가고 동으로는 사자산과 제암산 사이 간제를 넘어 보성으로 갑니다. 한때 웅치, 회천 그리고 천포면까지 장흥부에 속했습니다. 관덕정이 있고 그 위에 미나리강으로 보이는 제방이 있으며 관덕정의 건너편에 작청이 있는데 작청이라 쓰고 질청이라 읽습니다. 맨 뒤의 한가운데 동원이 있는데 동원은 역참의 우두머리인 찰방이 근무하는 곳이고 질청은 그 아래 아전들이 일을 보는 곳입니다. 당시 온도리와 간덕리는 장흥부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명명된 부동면에 속했는데 1896년 벽사역이 애놈들 압박 때문에 폐쇄된 뒤 면사무소로 씁니다. 그 후 파출소 건물로 쓰다가 그마저 민간인에게 넘어갑니다.
지금의 자흥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부터 괴아리가 시작되며 원도리와 관덕리 사이에 면사무소가 있었고 상리, 해당리를 지나면 금산이 나옵니다. 부동면의 중앙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자흥교도소와 자흥여중이 들어서기 전에 자흥읍 모습입니다. 자흥여중은 1966년에 완공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육각지붕의 B비정입니다만 정자보다는 루 혹은 대에 가깝습니다. 나뭇가지를 멋지게 정리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이 겨울이어서 약간이나마 전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잎이 무성해지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쭉 한번 내려다 보겠습니다. (7일에)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몸살이 나서 뺍다구가 마디마디 찌시고 대급박은 깨질라 합니다. 감기를 깔보고 주사를 안 맞은 것이 화근이 됐는갑네요. 안되는 놈은 주둥이에 숟가락으로 밥을 떠미게 줘도 굶어 뒤진다 하더만.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